이번 시간에는 배선의 원칙과 배선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하에 이르기까지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제반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가 지나가는 길,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통로가 되는 전선로를 전선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전선로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선로를 공급을 해줄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선로에 전류를 흘려준다 또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전선로를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전기를 보내준다라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전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멀리로 보내기 위한 전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 있습니다. 저압은 직류 750V 이하의 전압, 그리고 교류 600V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고 합니다. 고압은 직류 850V가 넘고 그 다음에 7000V 이하의 전압, 그리고 교류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고압이라고 합니다. 특별고압은 직류, 교류 모두 7000V를 넘는 전압을 특별고압이라고 합니다. 저압, 고압, 특별고압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암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선 방식과 공칭 전압에 대해서는 표 4-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선로를 배치했다, 전선로를 공급해 주었다.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 전선로를 우리가 설치를 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원 전압보다도 부하에 걸리는 실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은 원래 공급해준 전원 전압보다도 낮습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기 회로라든지 또는 전선로 가운데에는 저항 성분, 우리가 교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에 의해서 전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실제로 공급한 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약한 전기, 좀 더 적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압 강화가 심하면 전기 설비 공사가 잘못됐다, 배선 공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데 전압 강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것을 전기 설비법에서 규정해서 전압 강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허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뒀습니다. 근데 전압 강화가 전선로 또는 전기 설비의 임피던스, 저항 성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항은 전선로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선로의 단면적, 단면적이 크면, 곧 전선이 굵으면 저항이 약해집니다. 전선 굵기가 가늘면 저항이 더 커지는 거죠. 또 전선의 길이가 길면 저항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선이 길수록 전압 강화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배선 공사를 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가? 전선의 길이를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전선이 짧으면 전압 강화가 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설비의 배선 공사를 할 때 전선을 무한정 길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선의 저항 성분은
그 단면적과 또 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선의 굵기가 가늘면 전선은 더 짧아야 됩니다. 저항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굵다면 전선의 길이는 좀 더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4-1의 식은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송전단의 전압에서 수전단의 전압을 빼고 그것을 다시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 다음에 100% 100으로 곱해주면 그것이 전압 강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전압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공급된 전압보다도 원래 전원 전압보다도 1% 떨어지면 백열전구의 광속, 밝기죠. 플럭스, 라이트 플럭스죠. 라이트 플럭스가 3%가 떨어진다. 형광등은 1%에서 2% 떨어지고 유도전기의 토크, 그러니까 돌리는 힘,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 힘이 2% 감소하고 전열기, 이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 난방을 한다든지 또는 요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열기구는 2%의 발열량이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옥내 배선을 할 때, 배선 공사를 할 때 이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된다. 배선 공사를 할 때 전압 강화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를 그렇다면 이제 결승연대로 적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가장 전압 강화가 최저가 되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학에서는 경제성의 원칙을 고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압 배선 중의 전압 강화는 아까 말했던 저압, 고압, 특고압 중에서 저압 배선 공사에서의 전압 강화는 표준 전압의 2%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전압 강화가 표준 전압보다도 2% 이상 떨어지는 것을 이제 금하고 있다. 근데 또 다른 전기 사용 장소 안에서 어떤 시스템 변압기에 의해서 공급이 될 경우에는 3%까지도 허용해 준다. 전선의 길이에 따른 경우의 전압 강화가 표 4-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전선의 길이에 따른 전압 강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들은 기본적인 전압 강화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기본 회로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스몰 e로 표시하고 라지 ES 이렇게 샌드죠. 마이너스 라지 ER. 자, 이거를 교류기 때문에 교류를 이제 고려해서는 IR 코사인 YR 플러스 X 사인 파이 이렇게 한 것이 전압 강화의 기본식입니다. 단상 이선식에서는 이걸 갖다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IR을 곱하기 2를 해주고 그래서 동선의 도전율은 97%로 그 다음에 삼상 삼선식에서는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줍니다. 단상 삼선식 또는 삼상 사선식에 대해서는 이 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압 강화를 우리가 이제 설비에서는 계산을 해주고 그 전압 강화를 고려한 전선의 최대 길이,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 강화식은 K1I 가로 열고 R 코사인 파이 R 플러스 X 사인 파이 가로 닫고 L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선의 최대 길이,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 제한 사항은 우리 배선 방식에 따라서 이 표들을 참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최대 길이는 작습니다. 굵기가 커지면 최대 길이 제한도 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진다. 그래서 굵으면 길이를 더 좀 늘릴 수가 있겠죠. 최대 길이를.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용 전류에 대해서 허용 전류, 전선과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도체의 단면적과 그다음에 재질, 절연물의 종류, 사용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선이나 케이블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허용 전류를 무한적으로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온도가 이제 점점 상승할 경우에 허용 전류를 막 높여서 전선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절연체의 절연력이 약화됩니다. 실제로 열화라고 합니다. 열화라고 해서 전선을 싸고 있는 피복이 온도가 높아져서 이 피복이 굳어집니다. 열화에 의해서 딱딱해졌을 때 그 절연물 밖으로 전류가 새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전이나 어떤 또 뭐 감전, 누전으로 인한 감전 또는 뭐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을 이 전선과 이 케이블에다가는 얼마만큼 전류를 흘려줄 것인가, 이것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이죠. 허용 전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